안녕하십니까. 챕터 6 Reinventing Hotels 시티즌 M의 발표를 맡은 산업경영공학과 1사학번 신재영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저희 PPT는 첫 번째 시티즌 M의 시작, 즉 왜 시티즌 M이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호텔 사업에서 시티즌 M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호텔들과의 차이점 및 특징, 즉 경쟁력을 설명하며, 다섯 번째는 그에 따른 실제 시티즌 M의 실적과 결과물을 설명하고, 여섯 번째는 디스커션 퀘스천, 마지막은 출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 세 사람은 호텔 사업에서의 개혁이 정체되어 있다고 확신한 후 그들은 수많은 여행객들과 세계의 유동적인 시민들과 같은 고객들을 위한 가치를 더 만들기 위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객들이 어떠한 측면들을 실제로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들에 실제로 가치를 덜 느끼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과 고심 끝에 그들은 새로운 호텔 체인 시티즌 M을 만들었습니다. 시티즌 M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호텔 체인으로서 2008년 암스테르담에 첫 호텔을 개장을 하고 2018년 암스테르담, 글라스고, 런던, 뉴욕, 파리, 노틀담 6개에서 현재 2020년에는 대만, 코펜하겐,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시애틀, 보스턴, 제네바, 워싱턴, 취리히까지 총 15개의 호텔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확장하기까지 기여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창업자들은 고객들이 그들 자신만의 개성, 정체성들을 반영한 스타일리시하고 현대적인 호텔을 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호텔 서비스 중 긴 대기줄을 서야 하는 안내데스크와 짐꾼 서비스를 과감하게 없앤 후 우리가 여행 갈 때 흔히 탑승권을 구매할 때 셀프 탑승권 발권 서비스를 이용하듯 시티즌 M은 셀프 서비스 체크인 기술을 이용하여 쓸데없는 비용들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일반적인 호텔 내의 식당으로는 외부에 있는 맛있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그들 스스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그들이 간편한 신용카드 결제로 빠른 요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오픈 플랜 라운드 더 클락 키친과 같은 스타일리시하고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편안한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티즌 M 호텔 보스턴점의 키친인데 24시간 오픈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립자들은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그들의 호텔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치 유람선에서 제공되는 작은 방처럼 방 사이즈를 과감하게 줄였는데 일반 호텔 방의 사이즈는 평균 280평이나 250평에 비해 시티즌 M의 방 사이즈는 평균 172평입니다. 그러나
사이즈를 줄인 만큼 킹 사이즈의 침대들과 질 높은 침구류, 최고급 가구, 품질 좋은 솜털 타월과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오른쪽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태블릿이 보일 겁니다. 찾으셨나요? 이것은 무드패드라는 태블릿인데 이것을 통해 호텔 내의 TV, 전등, 그리고 방의 전체적인 온도를 손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Affordable Luxury, 합리적인 사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호텔들의 비싸지만 효율성이 낮은 특징들을 제거함으로써 시티즌M의 건설 비용과 인건비들을 평균은 다른 4성급 호텔보다 약 40%나 더 아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들의 결과는 호텔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약 95% 이상의 고객 점유율을 가져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창업자 로빈은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여행객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초안을 기획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해 불필요한 비용들을 제거해가며 그 절약한 금액들을 오로지 고객들에게 전달되게끔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은 시티즌M 호텔 글라스고점의 개장하기 무료 이용권을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해서 고객들이 무료로 호텔을 이용하게끔 한 후 받은 서비스들의 리뷰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게끔 유도하도록 기획한 마케팅 전략의 예시이고 오른쪽 사진은 호텔 업계에서의 리뷰 작성 순위표입니다. 비록 2등으로 내려갔지만 새로운 리뷰수의 종합은 시티즌M이 1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은 시티즌M 호텔의 홈페이지와 오른쪽은 각 지점들의 시티즌M 호텔의 전경과 호텔 내부 모습들입니다. 아름답고 세련됐죠? 이러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시도의 결과로 사업 개시 1년 이후에 시티즌M은 선데이 타임즈, CNBC, 그리고 포춘의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등극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디스트 호텔 인 더 월드라는 상을 트립 어드바이저 2010년과 2011년에 그리고 폰더스의 100 호텔 상을 2011년에 받았고 베스트 뉴 호텔 컨셉 상을 엔터프리너로부터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의 호텔 계열망은 암스테르담, 글라스고, 런던, 뉴욕, 파리, 그리고 노트르담의 호텔 체인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대만, 코펜하겐,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시애틀, 보스턴, 제네바, 워싱턴, 취리히까지 총 15개의 호텔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맡은 1사학번 신재영입니다. 다음은 디스커션 퀘스천에 대해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은 시티즌M
안녕하십니까. 챕터 6에서 디스커션 퀘스천스 부분 발표를 맡은 1사학번 한정규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목차의 6번째 디스커션 퀘스천스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션 퀘스천은 호텔 산업에서 경쟁할 때 어떠한 도전들과 기회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텔 산업 또는 일반적으로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호텔 산업에서 경쟁할 때 어떠한 도전들과 기회들이 있습니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도전들과 기회들을 호텔 산업이 극복해 나가야 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로 해석하였는데요. 크게 3가지를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호텔 양쪽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위생입니다. 당연하지만 최우선 순위로 고객들이 신경 쓰는 것인 만큼 호텔에서도 다른 서비스들을 줄이더라도 위생과 청결 부분만큼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 맞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기술로 호텔 산업 초기에는 와이파이 같은 것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호텔들이 많은 기술들을 받아들여 센서 인식 냉장고나 음성 인식 룸서비스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두루뭉술하고 너무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호텔 산업에서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나 접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종류에는 자동차를 가져온 사람들이 숙박하는 모텔, 여러 명이 묵을 수 있는 호스텔,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만을 제공받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하고 높은 등급의 숙박업소가 호텔입니다. 높은 클래스에 위치한 만큼 손님들이 기대하는 바도 많을 것은 확실한데 그에 맞춰 호텔 측은 고객들이 다른 숙박업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텔 산업 또는 일반적으로 여행 산업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과거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그 숙박업소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업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예약하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신용카드나 개인정보만 있다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손쉽게 숙박하고 싶은 숙소를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단 몇 분 만에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OTA라는 온라인 여행사가 출연하였는데 사람들의 여행 전체적인 것들이나 숙박, 렌트 등을 대행하여 예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OTA 기업에는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경에는 어떤 사람이 여행자들에게 집에 남는 공간을 여행 기간 동안 빌려주면서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가 생겼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자신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여행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에 맞춰 숙박업소의 기업들도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힐튼 산하의 햄튼인이나 메리어트의 코트야드처럼 평균보다 비싼 금액으로 제공되는 호텔 같은 경우 산하의 브랜드들을 새로 만들어서 메인 브랜드보다 질이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여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기도 합니다. 디스커션 퀘스천 2입니다. 호텔 업계에서 다양한 고객 그룹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호텔이 이러한 다양한 그룹을 끌어들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호텔 업계에서 다양한 고객 그룹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호텔에 묵는 사람들은 제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큰 집단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인데요. 이 고객들은 다양한 회의들과 전시회, 영업, 미팅 등을 이유로 다른 것보다도 위치와 접근성 및 비즈니스 관련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주말보다는 평일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구성원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모임 단위의 여행이나 휴식을 목표로 한 여행자 그룹과 지금 상황에 맞춰 등장한 외부 활동보다는 업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며
편하고 럭셔리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호캉스가 있습니다. 이어서 호텔이 이러한 다양한 그룹을 끌어들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니다. 각자 다다른 이유로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호텔 또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업무를 위해 머무르는 집단에게는 부가적인 서비스보단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피스 느낌의 서비스를 가족이나 여러 명 단위의 여행객들에게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나 많은 부가시설,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호캉스 고객들에게는 외부 활동이 없는 만큼 이른 체크인과 늦은 체크아웃으로 넉넉한 숙박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벤트나 추첨을 통하여 평소보다 좋은 조건으로 숙박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현재 많은 숙박업소들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디스커션 퀘스천 3. 다양한 호텔 고객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좁은 틈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호텔 고객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좁은 틈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장점을 보자면, 일반 고객들을 위한 일반화된 마케팅과 달리 틈새 마케팅은 경쟁이 적어 고객을 유치하기에 치열함이 덜합니다. 경쟁이 적다는 것은 틈새 고객을 위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틈새 마케팅을 통해 그 고객들의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마케팅에 도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봐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시장인 만큼 데이터가 없어 기초를 다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틈새 고객 시장은 크지 않아 이윤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요가 적은 만큼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 퀘스천 4는 시티즌 M이 노동을 기술로 대체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접근 방식의 이점, 위험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시티즌 M은 호텔 최초로 종업원 대신 체크인 서비스를 해주는 기계를 배치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수가 한정되어 있는 종업원들을 대신하여 투숙객들이 직접 자신이 예약한 정보로 체크인을 하고 룸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몰릴 경우 종업원들을 기다리거나 종업원들과 대화하는 것 등의 시간들을 단축시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호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원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 등의 제약이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머신들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드패드들은 방 안의 공조장치나 조명 등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방 안의 것들을 조작하게 하는 것이지만, 요즘 자동차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자기기가 발전하여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나 기계적인 것에 비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플랜 라운드 더 클락 키친은 룸 서비스 대신 손님들에게 24시간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셀프로 결제를 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한 것을 원하는 손님들에게는 이용하기 꺼려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안전이나 위생 등의 부분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퀘스천 5.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고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극적으로 재구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캠핑이나 차박 등 조금 더 독립되고 평범하지 않은 곳에서의 숙박이 유행입니다. 사람들은 호텔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이 있는 곳으로 가지만, 보통의 호텔은 큰 규모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들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독립된 것을 선호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이에 맞춰 호텔을 이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캠핑카와 별 다른 게 없다고 보이실 수 있지만 캠핑카와 호텔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가격,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바퀴가 달린 차량 숙박업소가 아닌 트레일러 같은 것을 사용해 이동시킬 수 있는 간이 목조식 건물이나 철제식 건물을 제작하여 캠핑카에 비해 훨씬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나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제약을 덜 받으며 호텔이지만 호텔에 다른 감성을 더한 기존 호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축비 같은 것을 제하고도 운송비나 관리비 차원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호텔에도 상상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객실들이 있고 대부분의 고가 객실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꾸준히 존재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거치면 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관리소를 두어 관리비 면에서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아 몰랐던 호텔 산업에서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 시대에 맞춰 많은 것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아 현재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킨다면 가까운 미래에 성장한 호텔 산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6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